네, 그럼 정부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고 또 경고까지 보냈음에도 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는지, 그리고 전망은 어떨지 박연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건데 이유가 있겠죠? 네, 정부가 발표한 2사 대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인데요. 공공이 주도의 공공 재개발과 신규 택지를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생각보다 주민 동의 확보가 쉽지 않았고 LH 투기 사태까지 겹치면서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또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민간 주도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사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린 겁니다. 네. 또 앞서 3기 신도시 계획이 나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적어도 5년 넘게 걸립니다. 또 새로 공급된 집 자체도 부족했죠.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이 3년 동안 새집 공급은 11만여 채로 지난 박근혜 정부 때보다 약 3만 채 줄었습니다. 또 최근 급등한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작년에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의 부작용으로 전세 가격은 지금 또 오르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를 거로 예상이 되면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모두 강세가 그럼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네, 집값이 내려갈 만한 변수가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책이 나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얘기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대선 과정에서 기존 정책의 조정이나 보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경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주택이 몇 년 전부터 충분히 공급됐어야 했는데 이 재건축과 재개발 인허가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최근에 급등 상황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앞으로 예정된 상황을 보면 좀 집값을 잡고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